어,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오늘부터 이제 민사소송법 예비순환이죠. 예비순환 이제 기본 강의를 하는데 이번에는 이제 전자칠판으로 하는데요. 좀 보이죠, 어느 정도. 이제 이게 좀 작아서 좀 교체할 건데 그래서 하면 훨씬 더 진도도 빨리 나가고 여러분들 정치하게 이론도 정리하고 할 수 있더라고요. 옛날에는 칠판으로 다 써서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간도 오래 걸리고 여러분들이 못 따라오고 막 그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할 예정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일단은 오늘 첫날이니까 그 강의 계획서 다 받으셨죠? 그걸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지 같이 상의를 해서 해볼 수 있도록 합시다. 그래서 지금 이제 3월 3일 오늘부터요. 이제 총 20회 3월 30일까지 하고 강의 시간은 오전 9시부터 12시 30분인데 진도가 밀리면 한 30분 내지 1시간 정도 더 할 수가 있어요. 항상 매년 진도가 좀 밀리거든요. 처음 하다 보면. 근데 이제 이걸로 해서 좀 안 밀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같이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예. 예, 그럼 다시 거기 이제 강의 계획서를 보고 기획을 하면요. 예, 그래서 지금 9시부터 12시 반 좀 하면 1시 정도 끝날 수 있다고 이제 여러분들 예상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교재는 이제 이게 민사소송법 기본서요. 기본서하고 그 다음에 노트 이제 두 개가 항상 필수적으로 여러분들이 항상 갖고 다니셔야 될 이제 두 가지를 가지고 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 그렇게 하고 매일 여러분들 좀 힘들더라도 한 30분 전에 나오셔가지고 매년 그 오늘 배운 진도 범위 내에서 그 판례만 써보는 그런 시험을 보거든요. 이제 쪽지 시험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는 힘드시더라도 8시 반쯤 나오셔가지고요. 한 10문제 정도 그래서 가장 중요한 판례들만 나중에 10문제, 20문제 막 뒤로 갈수록 많아져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좀 익숙해지면 나중에 가면은 한번 연습해서 쓰는 암기 연습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이니까 그렇게 하나 생각을 해두세요. 거기다 써놓으세요. 그러니까 8시 반부터 한 강의 전까지 그래서 판례 중요 판례 쪽지 시험을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예, 그 다음에 예, 수강 특전은 여러분들이 거기 무료 동상이나 강사 강의 교재 그 여러분들 뒤로 보시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로 가서 일단 이제 여러분들은 저랑 이제 같이 공부를 시작했으니까 이제 앞으로 요번 강의하는 동안 이제 보통 거기 보면요. 다음 페이지 보면 조금 3단계를 매년 거치거든요. 3월에 기본 강의, 4월에 중요 사례. 그러니까 모든 출제가능한 사례를 다 풀게 돼요. 그렇게 하고 5월에 기초 GS 하고 이제 기초 GS 해서 시험을 보는 거 이제 일주일에 한 3번 정도로 봐요. 그 다음에 이제 5, 6월에서 실전 GS까지 여러분들이 보통 실전 GS까지 동차반 때 노려서 하는 분들도 있는데 좀 그게 벅차면 힘들어 하시고 그러는데 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해보세요. 그래서 거기 합격기 나갔죠?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거기 합격기가 나갔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둘 다 동차 합격하신 분들이에요. 저랑 작년에 같이 공부해가지고 그래서 한 분은 작년 분인데 73점이나 맞았어요. 이게 아주 대단한 성적을 맞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분은 이제 60 몇 점을 맞고 어쨌든 여러분들이 일단 자신감을 가지고 공부를 하세요. 그래가지고 최소한 민사소송법 한해서는 저랑 같이 공부하면 60점 이상은 맞을 수 있어요. 분명히 그거는 이렇게 다 많이 붙어서 생동차로 붙어서 나가고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부터 에이 뭐 난 안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나는 올해 무조건 붙어서 나가겠다 이런 각오로 알았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3단계요. 이제 기본 강의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기 뭐야 사례 강의 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초 GS 하고 그래서 기초 GS 때 이제 한 3일에 한 번씩 시험을 보는데 그때는 이제 여러분들 개별 첨삭을 좀 다 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써라 저렇게 써라 오류 잡아주고 그런 연습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하고 이제 그 주말에는 실전 GS를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연습을 하고 본시험 가면은 좀 열심히 하면 지금 본 대로요 한 6, 70점은 맞을 수 있어요. 그러면 다른 과목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열심히 하면 충분히 올해 붙을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그런 각오로 열심히 하실 수 있도록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고 마지막에 이제 거기
4번까지 해서 실전 GS 됐고 5번 최종 정리는 이제 마지막에 한 하루나 이틀 잡아가지고 그동안 나온 1개년치 판례라든지 중요 판례 그런 걸 한 번만 빨리 스킵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거 주의해라, 불이타 맞지 말고 해라 그런 거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해서 하면은 민소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하여튼 저를 믿고 따라오시면 어느 정도 고득점을까지는 아니라도 합격 점수를 맞을 실력은 될 테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합시다. 그렇게 하고 변리사 거기 민사소송법 출제 경향이요. 거기 출제 경향을 보면은 출제 경향을 보면은 그래도 항상 그 판례죠. 판례 중요하고 좀 본질적인 이렇게 꼭 봐야 될 그런 판례 위주로 나와요. 판례 위주로. 그렇기 때문에 막 불이의 문제, 우리가 전혀 모르는 문제 이런 게 나오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이 중요하고 본질적인 판례 그리고 기본 민사소송법에서 가장 중요한 이론들, 그래서 민소법에서 가장 중요한 이론, 중요 이론들 같은 거를 그러니까 중요 이론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출제 경향이.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고 거기서 이제 출제 범위에서 쭉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하고 이제 여러분들 출제 범위에서 4번을 보면은 이제 후반부에 가면 4대 난제라는 게 나오거든요. 4대 난제.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잘 모르겠지만 뭐 기판력, 상소, 청구 복수, 다수 상사 이 4대 난제가 나오는데 올해 시험도 그렇고 매년 보면요. 그 4대 난제 앞부분이 책 양으로는 한 70%, 그 뒷부분이 한 30%인데 시험은 거꾸로 돼 있어요. 뒤에 어려운 부분이 한 70%, 70% 나오고 앞부분이 좀 적게 나오고 올해도 그렇고 계속 그래요. 그러니까 4대 난제를 이거를 여러분들이 좀 아주 확실하게 이걸 잡아놓으면 민소법 아주 쉬워요. 근데 이제 대부분 처음 이제 민사소송법 공부를 하면은 4대 난제가 이제 하다 보면 진도 밀리니까는 소홀히 하고 어렵다고 안 하고 이러는 경향이 많아요. 그리고 뭐 다른 학원에서도 여기까지 막 강의 안 하고 막 이런 경우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저랑 같이 공부하면 이건 최대한 충실하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4대 난제를 잘하면 민사소송법은 고득점 맞을 수 있어요. 알았죠? 그러니까는 좀 힘들더라도 이걸 할 수 있도록 빨리 여기까지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렇게 한다. 이렇게 되고 문제 구성하고 출제 내용은 여러분들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대비를 하는데 지금 본 대로 우리가 3월, 4월, 5월, 6월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7월은 혼자 정리하고 시험 보러 가게 되겠죠. 그래서 3월에는 지금 본 대로 기본 강의, 그죠? 그래서 기본 이론을 충실하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가장 중요한 여기 본질적인 판례들, 아까 본 대로 판례 쪽지 시험을 봐가지고 여러분들이 하여튼 계속 암기. 그거 이제 여러분 합격기 읽어보면 알겠지만 처음 민소법 입문하면은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저희 때도 공부할 때 뭐라 그랬냐면 민사소송법은 하여튼 제2외국어라고 그래서 제2외국어 영어랑 똑같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혼자 공부하면 거의 안 돼요. 혼자 공부하면 이해를 못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강의 듣고 복습하고 하면서 하나씩 해야 돼. 그러니까 영어 공부한다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 처음에 영어 할 때 내가 혼자서 영어를 정복한다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강의 듣고 해서 한 거지. 그러니까는 그거랑 비슷해요. 그러니까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처음에 입문할 때 그러니까 하여튼 그렇게 좀 어렵다 생각을 하시고 매일매일 시험 봐서 암기를 하고 요거는 이해죠. 강의 들어서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암기를 하고 해가지고 하나씩 풀어가면은 처음에는 요거 좀 힘들더라도 요걸 좀 극복을 해야 돼요. 누구나 다 똑같으니까. 그래서 보면 알겠지만 처음에 너무 어려워서 뭐 이제 너무 힘들어서 나만 그런가 그렇게 막 생각했다 그러지만 결국 다 비슷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4월에는 이제 사례, 어차피 우리 본 시험은 다 사례가 나오잖아요. 그죠? 이게 제일 중요하죠. 과정 중에. 그 출제 가능한 모든 사례를 다 풀어보게 돼 있어요. 모든 사례. 그래가지고 여기서는 변리사 기출문제. 그 다음에 옛날엔 사법시험이었는데 사법시험이 없어지고 지금 변호사 시험으로 대체가 됐잖아요. 그래서 변호사 시험 기출문제, 다른 국가시험 다 풀어보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때 가장 심화 학습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때 이걸 대비를 해서 이제 사례를 단권화 시키는 거죠. 좀 물론 힘들어요. 근데 계속 얘기하지만 이것도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동차들 한 세 번은 할 수 있어요. 사례집을 한 세네 번은 돌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100분율 중에 한 20점? 100점짜리 맞으면 20점 정도밖에 잘 안 돼요. 그만큼 생소하고 그렇기 때문에 잘 안 맞아요. 그러니까 실망하지 말고, 그렇게 해서 이제 두 번째일 때는 거기 한 좀 올라와서 40에서 50점 사이.
이렇게 맞고, 그다음에 3단계 잘하면 50에서 60점 사이 이렇게 간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처음부터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해도 실망하고 그러지 말고, 한 세 번째는 확 열리거든요. 확 열리니까 그때까지는 좀 참고 묵묵히 하세요. 묵묵히. 알았죠? 그럼 분명히 열리니까 대부분 그런 경험을 하니까요. 알았죠?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그날 이해하고 암기하고 까먹고, 이해하고 암기하고 까먹고, 이런 과정을 한 3번을 거쳐야 된다 생각을 하세요. 알았죠? 이렇게 준비합시다. 예,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5월에 가면은 이제 기초 GS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기본적인, 사례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사례들을 시험을 봐요. 그래서, 저기 2일에 한 번씩, 일주일에 한 3번을 시험 봐요. 1일에 한 번씩 시험을 보고, 그리고 이때는, 저기, 저 100점 만점. 그러니까는 본시험 100점이거든요. 본시험은 20점, 30점에서 20점, 30점, 20점, 30점 해가지고 나오는데, 이때는 한 50점 정도에서 가볍게 해서 시험을 보죠. 그렇게 한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고 요새는 찝을 제공해가지고요. 이건 일종의 암기장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빨리 한번 전체를 스킵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찝으로, 저기 기본 이론을 기본서하고 사례에서 했던 것들을 찝에다 녹아서 한번 쭉 스킵을 하게 돼 있어요. 굉장히 빠르게. 그래서 빨리 1회독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험을 보고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지금 1회독, 2회독, 요때가 3회독이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기초로 5월이나 6월에 이제 실전 GS라고 그래가지고, 본시험처럼요. 실전 GS 해가지고, 본시험처럼 요걸 하게, 본시험처럼 시험을 봐요. 100점 만점으로 해서. 그래서 16면. 여러분 답안지 아직 못 봤죠? 16면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인간으로서 할 짓이 아니라고 그래요. 너무 양이 많아가지고. 근데 나중에 가면 다 잘 써요. 그러니까는 그것도 처음에 너무 실망하지 말고, 아까 말한 대로 합격기 읽어보면은 처음에 뭐 반도 못 썼다 막 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차츰 시간이 가면 많이 잘 쓰게 돼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예. 그렇게 해서, 실전 GS까지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7월에 가면 이제 여기 6월부터 이제 실전 GS까지 다 했다. 그러면 이제 7월 대부분 20 며칠 날 시험 보고, 작년에는 좀 늦게, 코로나 때문에 좀 늦게 했지만, 이제까지, 여기서는 이제 본시험이 이제 다가오죠.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인데, 본시험 전날, 뭐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지만, 전날 해서 민소법을 전범위 1회도 하는 게 결국은 최종 목표예요. 이게 이제 최종 목표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게 최종 목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서로 단권화를 시켜놓던, 그 다음에 사례집으로 하던, 찝으로 하던, 시험 전날 1회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전범위를. 물론 뭐 차포 다 띄고 빨리 스킵을 해죠. 근데 보통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다른 과목도 해야 되니까 보통 한 4-5시간 만에 이걸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목표로 삼는 거죠. 결국은 이걸 할 수 있어. 이거 할 수 있으면 거의 붙을 확률이 높아요. 전 과목 다. 근데 이걸 못 해가지고 한 반만 하고 갔다 그러면 잘 안 돼요. 왜냐면 안 본 데서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안 본 데서 나오면 기억력이 흐리해지고 쓰는 게 본 사람보다는 점수가 낮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결국은 이게 최종 목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게 전범위라도, 알았죠? 요거를 목표로 삼아가지고 이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결국은. 기본서, 사례, 기초 GS, 실전 GS 해가지고 결국은 시험 전날 딱 자기만 볼 수 있는 무기교재를 만들어서 전범위를 1회독을 하고 가야 돼요. 그러면 거의 붙어요. 올해 못 붙어도 내년에도 꼭 이걸 만들어야 돼. 전 과목 다. 알았죠? 그래서 자기만의 무기교재라고 그러죠? 무기교재를 꼭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게 여러분들이 기본서로 하는 사람도 있고, 사례집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요약집으로도 하는 사람 다양하게 있으니까 자기한테 맞는 걸 찾으세요. 그걸 알았죠? 무기교재. 그래가지고 지금 무기교재 여러분들이 뭐 상표법이나 쭉 이렇게 전부 다 정방을 딱 만들어가지고 시험 보기 직전에 요것만 봐야지 이렇게 만들어지는 사람하고, 안 그러면 저 본시험 갈 때 이제 대부분 그 교재를 쇼핑한다고 그래요. 기본서도 봤다, 사례집도 봤다, 막 하면 본시험장에 책만 다 이만큼씩 가져가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면서 달랑 가서 볼 거는 조금 뺏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솔직히 잘 안 된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딱 앉아가지고 딱 한 것만 쫙 이렇게 넘겨서 보면 그런 고수의, 그죠? 향기가 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목표를 그렇게 잡을 수 있도록 해보세요.
저도 사법시험 볼 때, 저도 처음에 이제 저는 사법시험을 4번째 만에 붙었는데, 나도 이제 막 떨어지고 그랬는데, 처음에 이런 걸 잘 모르니까는 그냥 기본서에다가 막 다 오려 붙이고 했었어요. 그래서 막 책 이만해져가지고. 근데 전날 죽었다 깨도 다 못 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근데 밤만 보고 가면 안 본 데서 나오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성적이 안 좋아지고, 아무래도 그냥 꽈락도 나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4번째 볼 때는 지금 말한 대로 무기교재를 다 만들어가지고, 사법시험 8과목이니까 8과목을 다 꽂아놨었어요. 그래가지고 딱 요거만 하자.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더니 뭐 거의 그때는 좀 여유있게 좀 합격을 했는데, 그런 건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누가 이렇게, 얘기를 안 해주면 잘 모르니까 그런 우를 많이 범하거든요. 이 책 때문에. 그러니까는 하여튼 지금부터라도 나는 이제 뭐 항상 어디를 해야 될 것인지 이렇게 항상 염두에 두고, 그렇죠?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해보세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금 요 과정만 잘 거치면, 지금처럼요, 여기서 3, 4, 5, 6, 요 과정만 잘 거치면, 아까 말한 대로 그 6, 70점 정도는 민소법에 관해서는 맞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예, 그리고 저랑 같이 공부해서 좀 할 수 있으니까, 올해 꼭 합격하겠다 생각을 하고 목표로 잡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어요. 예, 그 다음에 강의진 대표니까는 그거는 이제 이름 기준이니까, 이건 항상 진도가 밀리니까 여기 맞춰지진 않아요. 근데 이름 기준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지금 3월인데, 기초 GS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많이 질문을 하시는데, 예습은 하지 마세요. 계속 얘기했지만은 이건 영어 공부하는 거랑 비슷한단 말이에요. 제2외국어. 그러니까 예습해봤자 뭔 말인지 하나도 몰라요. 그러니까는 복습에 아주 집중적으로. 알았죠? 복습에 집중을 한다. 알았죠? 그래서 그날 배운 거는 확실하게 이해하고 암기하고, 다음날 쪽지 시험 봐서 판례 암기하고, 이런 과정을 계속 거칠 수 있도록 하세요. 복습 위주로. 예,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예,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예, 그럼 이제 요렇게 하고요. 이제 개관은 요 정도로 하고,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진도를 이제 슬슬 들어갈 수 있도록 합시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법전 이렇게 나눠줬죠? 그러니까 매일 갖고 다니세요. 민사소송 법전. 그래서, 왜냐면, 여러분 본시험 이제 들어가가지고, 항상 수험가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마지막 볼 수 있는 커닝페이퍼라고. 그죠? 그러니까 다른 과목도, 다 여러분들 변리사 법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두꺼우니까 민사소송법만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그러면서 여기다가 마구마구 쓰고 하여튼 연습을 해란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법전을 잘 찾으면 여기서 요건 효과가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연습을 많이 시킬 거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갖고 나올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렇죠? 법전하고. 예, 그래서 이제 오늘 개관이니까 일단 노트요. 노트에서 이제 들어가도록 합시다. 그래서 노트 1페이지부터. 예, 그래서 예, 그래서 이제 들어가면은 이제 노트 1페이지가 여기는 이제 6페이지로 되어 있는데, 저 앞에 개관 자료, 요 개관 자료 있죠? 서식. 그죠? 서식은 조금 이따 보기로 하고, 먼저 이제 여기 노트는 1페이지고, 여기 요 부분을 보면서 할 수 있도록 합시다. 그래서 지금 저 뒤에 있는 부분 보여요, 이거? 여기 계신 분은 보이죠? 예, 이제 요거 조금 큰 거로 이렇게 교체를 할 거니까 좀 이게 약간 작아서 그런데 하여튼 요거를 여기 기준으로 해서, 옛날에 일일이 이걸 내가 다 써가지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하여튼 그랬는데, 이번엔 이걸로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합시다. 그럼 이제 오늘은 이제 개관이니까 민사소송법 개관. 그래서 민사소송이다.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민법을 했잖아요. 그죠? 실체법. 민법에서 권리가, 누구한테 권리가 있고 누구한테 의무가 있다. 이건 이제 정하는 방법은 대충 배웠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시험들 다 잘 보셨죠? 1차? 하여튼 다 합격하실 거라 생각하시고, 여기 계신 분은 1차도 다 합격하고 2차도 또 올해 다 합격하실 수 있도록 제가 하여튼 어떻게든 이끌고 갈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믿고 하여튼 열심히 공부만, 복습만 좀 잘 하세요. 그래서 이제 민법을 배웠는데, 그러면 이제 민법을 어떻게 실현하느냐 이거죠.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갑이 을한테 2억에 돈을 꽂았다. 돈을 꽂았는데 얘가 안 갚는다. 그죠? 안 갚으니까 분쟁이 생겼겠죠. 이렇게 분쟁이 생긴단 말이에요. 항상. 그죠? 분쟁이 발생한다. 근데도 안 갚으니까 어떻게 해요? 안 갚으니까 갑이 을한테. 그래서 이제 흔히 여러분들 민법 처음 공부할 때 자력구제는 안 된다고 그러죠. 갑이 을을 좁혀가지고 이어 뺏어오고 이런 건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는 항상 국가기관에 소라는 걸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서
국가기관한테 부탁을 해서 강제 집행해서 받아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맨 처음에 이렇게 대여금 반환 청구에 소를 제기한다고 그러죠. 소제기. 그죠? 소를 제기한다. 분쟁이 발생, 대여금 반환 청구에 소제기. 그죠? 그럼 소를 제기하면은 맨 처음에 하는 게 소장 제출이에요. 소장 형식은 좀 이따 보기로 하고. 그럼 소장 제출을 했다. 그러면 이제 소장 제출했으면 법원에서 이제 소장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제 민사소송법은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요. 판사의 법학이에요. 판사 법학. 그러니까는 판사가 저기 원고가 제출한 소장을 보고선 이거를 재판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걸 항상 먼저 심사를 해요. 재판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재판장이 이거 맨 처음 소장 심사를 해요. 소장 심사를 한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이제 조금 올라가면은 거기 이제 요 소장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소장 형식에서 가장 기본 형식인데 이제 조금 이따 보겠지만 소장 해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원픽을 쓰겠죠. 이렇게 소를 제기하는 게 원고, 그죠? 긴갑동, 뭐 피고, 이을동 이렇게 쓰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청구 취지라는 게 나오는데 청구는 뭘 청구하는지, 원고가 뭘 원하는지를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피고는 원고에게 2억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구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이 판결을 받아가지고 법원의 판결을 받아가지고 피고 재산에서 강제 집행해서 받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 이거는 원고가 바라는 바고, 그럼 그 원인이 뭐냐? 그래서 여기다가 쓰는 게 요건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민법에서 다 배웠잖아요. 일단은 배웠잖아요. 그죠? 요건사실이 뭐라는 거, 그죠? 근데 그래서 이제 그러면 왜 나는 2억을 저기 달라고 판결을 구하느냐 하면은 첫째, 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그리고 2억 돈을 꿔줬다. 이행기가 도래했다. 그런데도 돈을 안 준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요건사실이에요. 요건사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민사소송법 공부하면서 요건 사실을 많이 이제 공부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한 10개 정도는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민사소송법에서. 근데 여러분들이 실제로는 민법을 하면서 다 배웠는데 그게 그건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걸 정확하게 체크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하여튼 여기다 요건 사실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쉽게 하면 돈 꿔줬는데 안 갚는다 이 말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고 증거를 제출하고 거기에 대해 첨부 서류를 제출하고 좀 이따 보겠어요. 이런 식으로 소장을 제출해요. 그러면 이제 법원에서 소장을 받아가지고 이거를 재판을 해줄까 말까 심사를 한단 말이에요. 재판해줄까 말까 판사가. 그렇게 해가지고 맨 처음에 재판장이 여기서 소장을 보고요. 당사자가 특정돼 있는지 그 다음에 청구가 특정돼 있는지 심사를 해요. 그래서 가장 흔하게 피고를 썼는데 그냥 김씨라고 했다. 그러면 김씨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죠? 뭐 긴갑동인지 기물동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불특정이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김씨가 준 재판을 못 해주니까 보정해와라. 그래 보정 명령을 내려요. 또 건물을 인도하라 그랬는데 건물에다가 뭐 123- 뭐 몇 번지 몇 통 몇 반지 써야 되잖아요. 근데 안 쓰고 그냥 건물을 인도하라 그러면 무슨 건물인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야 건물 특정해와라 이렇게 보정 명령을 해요. 그래서 했는데도 그럼 보정하면 이렇게 해서 보정을 했어요. 그럼 이제 진행을 하면 되겠죠? 근데 보정을 안 해요. 그러면은 소장을 각하하는 명령을 내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저렇게 김씨라든지 건물 인도하라 그러면 판사가 재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쫓아요. 안 받아주는 거. 안 받아주는 걸 각하라고 그래. 안 받아주는 걸 각하. 알았죠? 안 받아주는 걸 각하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소장을 아예 안 받아줘요. 이렇게 하고 그래서 요게 하나 첫 번째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보정명령에서 보정이 됐어요. 그럼 소장 부분을 피고한테 보내요. 그럼 저 소장을 피고한테 보내면 피고가 저걸 받아보고 그죠? 아, 나 소송이 걸렸구나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런 다음에 법원이 너 피고 돈을 안 꿨거나 다툴 의사가 있으면 답변서를 내라고 그래요. 답변서를. 그래가지고 여기서 답변서 제출 의무를 부과시켜요. 답변서 좀 이따 보고. 그렇죠. 여러분들이 피고라면 아, 나 안 꿨다. 갚았다 뭐 할 거 아니에요. 그걸 제출해야 돼 법원에다. 근데 그걸 안 해요. 이것도 마치 했으면은 진행 안 했다. 그러면은 무변론이라는 것은 여러분 TV 같은 데 보면 변론기를 열어가지고 판사가 막 물어보고 하잖아요. 그런 걸 안 열어요. 안 열고 그냥 끝내버려요. 그래서 무변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려버린다 이런 거예요. 무변론 원고 승소 판결. 그래서 재판을 끝내버려요. 이렇게 두 번째로. 그러니까 피고가 다툴 의사가 없으니까 끝내버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근데 답변서 제출됐다. 그러면 이번에는 민사소송법 특유의 요건이 소송 요건을 심사하게 돼 있어요. 소송 요건. 소송 요건은 뭐냐면 이거 소라는 게 세 가지 요소로 돼 있어요. 그게 법원이고 원피고 당사자하고 청구. 이건 당연하죠. 그죠? 소라는 건 저 세 가지 요소로 돼 있다. 법원, 당사자, 청구. 그죠? 얘네들이 이 세 가지에서 재판을 받을 자격이 있는 걸 또 심사를 해요. 그래서 예컨대 법원이 재판할 수 있는 재판권이 있어야 되고 관할권이 있어야 되는데 그 흠이 있다.
그러면은 이게 없으면은 재판을 못 하잖아요. 법원 입장에서. 그러니까 안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당사자도 예컨대 당사자 능력이나 소송 능력이 구비돼야 돼요. 당사자 능력은 우리 민법에서 여러분들이 배운 권리 능력이에요. 권리 능력. 권리 능력 살아있어야 돼요. 그죠? 근데 가비울한테 소를 제기했는데 을이 죽은 사람이다. 그러면 판사가 재판해 주겠어요? 안 해준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소송 능력은 행위 능력. 미성년 행위 능력이다. 그래가지고 봤더니 을이 뭐 15살짜리다. 그럼 행위 무능력자, 제한 능력자잖아요. 그죠? 그럼 재판을 안 해줘요. 재판 안 해준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리고 이제 청구에 대해서는 뭐 소액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나중에 들어가서 하는데 이런 식으로 법원 당사 청구에서 재판을 받을 자격이 있어야 돼요. 그걸 다 심사를 해요. 그래서 뭐라도 흠이 있으면 이때는 소라는 것 자체를 각하는 뭐라고 그랬죠? 내쫓는다고 그랬죠? 안 받아주는 판결을 하게 돼 있어요. 판결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소장 제출해서 세 번에 걸쳐가지고 판사가 법원에서 재판해 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청구는 받아주고 그런 자격이 없으면 다 내쫓아요. 그래가지고 맨 위에 저기 소장이 잘못됐으면 소장을 각하하는 명령을 내리고 그죠? 그 다음에 답변서 제출 안 하면 그냥 무변론 변론 내리지 않고 원고 승소 판결로 끝내버리고 근데 소송 요건이라고 그래가지고 저기 법원 당사자 청구 세 가지에서 재판을 받을 자격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으면 소를 각하하는 판결로 또 내쫓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앞으로 여러분 민사소송은 굉장히 판사 편의주의, 판사 편의에 법하게. 그래서 판사가 재판할 자격이 없는 건 철저히 다 내쫓아버려요. 재판을 안 해줘요.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앞으로 계속 그런 말이 나올 테니까. 그렇게 하고 또 여러분들이 여기서 명령이라는 게 있고 판결이라는 게 막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통칭을 하면 재판이에요. 재판. 법원에서 하는 그 행위를 재판이라고 그러고 그 종류는 세 가지가 있어요. 판결 있고 결정 있고 명령이 있어요. 이렇게. 그렇죠? 그 중에서 가장 본질적인 게 판결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민법할 때 청구 인용, 청구 기각 뭐 이런 말 들었잖아요. 그죠? 그런 게 판결이에요. 판결. 가장 중요한 게 판결은 그렇게 이렇게 여기처럼 소각하 판결을 한다든지 밑에 보면 청구 인용, 청구 기각 판결을 한다든지 가장 본질적인 건 판결을 하고요. 결정이나 명령은 부수적인 거는 결정 명령을 해요. 그래서 결정은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그 소멸시효 같은 거 공부할 때 뭐 가압류 가처분 결정한다 이런 얘기 들었었죠. 그건 보존 처분이잖아요. 그건 본질적인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거는 결정으로 해버려요. 그리고 명령은 재판장이 하는 거예요. 명령은 그래서 여기서 본 대로 이 소장 심사는 재판장이에요. 그래가지고 보정 명령인데 보정 안 하면 소장 그 명령 재판장이 그냥 명령을 내려서 소장 자체를 안 받아줘 버리는 거예요. 대충 그래서 이런 거 나올 때마다 암기를 하세요. 판결, 결정, 명령.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판결. 그 판결 여러분들 지금까지 법학하면서 판결 모르는 사람 없는데 이렇게 구체적으로는 잘 공부를 안 해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딱딱딱 정리해서 하고 그래가지고 요까지를 뭐라고 그러냐면 요까지 나눠가지고 요까지를 그래서 본안 전 단계라고 그래요. 본안 전. 이거 여기 들어 통과하면 소송 요건까지 다 통과했잖아요. 그런 거 본안이라고 그래요. 본안. 이렇게 본안 전하고 본안. 그래서 본안 전은 소송 요건 심사에서 소가 제일 중요한 게 적법한지 여부를 심사하는 거예요. 적법 여부를. 본안 전에. 그래서 소가 부적법하면은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내린단 말이에요. 본안 전. 근데 통과를 했어요. 통과를 했다 그러면 본안에서 원고한테 청구권이 있는지 요 존부만 심사해요. 원고한테 청구권이 있는지 존부만 심사를 해요. 그래서 본안 전 적법 여부, 그렇죠? 본안 청구권 존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별게 아닌 것 같아도 이제 여러분들이 사례 시험을 본다. 근데 사례 목차가 잘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이 요령껏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첫째, 소의 적법 여부. 둘째, 본안에서 원고 청구권 존부. 이렇게 해서 해도 그렇게 훌륭한 목차가 되거든요. 그래서 적법 본안, 알았죠? 그래서 여기가 부적법하면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내리고 이제 본안 통과해서 본안으로 갔다는 청구권 존부만 심사를 해요. 그래가지고 변론 준비 절차를 거쳐서 변론 기일을 가는데 변론 준비 절차 임의 절차니까 별로 안 중요해요. 그러니까 변론 기일이 뭔지는 알죠? 재판장에서 판사하고 원피고랑 이제 재판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변론 기일에 재판을 막 해요. 그 다음에 이제 판사가 이 정도면 내가 판결할 수 있어. 그럼 재판을 끝내. 그걸 변론 종결이라고 그래. 변론 종결. 개념 자체가 변론 종결. 그죠? 그런 다음에 판결을 선고해요. 그래서 원고 승소 판결이다. 그럼 원고한테 청구권이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원고 청구권이 있다. 이걸 법률용어로 뭐냐? 청구 인용 판결이라고 그래요. 이건 대충 여러분 민법할 때 청구 인용 개념은 대충 알죠. 원고 승소 판결을 청구 인용 판결. 청구 인용. 그렇게 하고 원고가 패소했다. 원고한테 청구권이 없다는 거죠. 그럼 청구 기각 판결이라는 걸 내려요. 그죠? 그래서 인용이냐 기각이냐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인용 판결이냐 기각이냐 이렇게 이제 이렇게 가지고 예, 그래서 요것도 주의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래서 본안 전은 소의 적법 여부를 심사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본안감은 청구권 존부를 심사해. 그래서 수험에서는 이렇게 잘라 가지고요. 본안 전하고 본안 나눠 가지고 본안 전에는 부적법하면 소를 각하해야 돼요. 근데 청구를 각하한다 이렇게 하면은 교수님들이 많은데 엄청 감점을 많이 한다고 그래요. 이거 완전히 개념을 뭘 이해했다 이렇게 가지고 알았죠? 그리고 본안에 들어갔으면 이번에는 본안에 들어갔다 그러면은 청구권 심사에서 청구를 인용이다 기각을 해야지 소를 인용이다 기각하면 이것도 엄청 감점을 했나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본안 전에는 소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니까 본안 들어가면 청구 알았죠? 그거를 거꾸로 쓰면 안 돼요. 그거는 굉장히 감점을 당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예 그런 다음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요게 이제 전체적인 개관이에요. 전체 개관. 요까지 해서 봐보세요. 그래서 소장 제출 심사 소장 부분 송달 소송 요건 본안 전 그다음 본안 들어가서 변론길 변론 판결의 선고 요게 가장 기본적인 매일매일 이거를 이제 하게 돼요. 그래서 알았죠? 그래서 한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 이제 밑에 내려가 보면은 그 서식이 나오죠. 서식이 보면은 소장이라는 게 있고 답변서가 있고 준비 서면이 있고 판결문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그래서 이거 서식을 여러분들이 첫날이지만 이거 서식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익숙해져야 돼요. 왜냐면 이제 지금부터 이제 책에 들어가면은 그냥 여러분들이 당연히 이걸 안다고 생각을 해서 마구마구 설명을 해요. 소장이 어딜 설명하고 답변서 어디 설명하고 준비 서면 판결문은 어떻다 막 설명을 하니까 서식을 모르면은 책을 못 읽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서식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나온 거 요거를 먼저 가봅시다.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하고 예. 그래서 맨 처음에 민사소송 서식, 소장 거기부터 보고 예. 그래서 첫날이 아주 중요해요. 이걸 알고 모르고가 책을 읽냐 못 읽냐 그 좌우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주 좀 오늘 가서도 여러 번 그러니까 아주 복잡하진 않으니까 여러 번 눈도장을 찍어서 이게 그거구나 이 정도는 익숙하게 해가지고 내일부터 올 것 알았죠? 이렇게. 그럼 맨 처음에 소장을 제출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소장. 그죠? 소장의 제목을 붙이고 그 원고 김갑동 그죠? 김갑동이다. 그러면 김갑동이 한문을 쓴다든지 주민등록번호를 쓰거나 또 이렇게 주소를 써가지고 요거를 특정한다고 그러죠. 특정. 아까 이래야지 김갑동이 우리 대한민국에 김갑동이 무지하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저렇게 한문 쓰고 주민등록 쓰고 주소 쓰면 이 김갑동이 대한민국의 다른 김갑동과 구별이 되겠죠. 그럼 얘는 재판해 줄 수 있겠죠. 그죠? 얘는 걔구나. 그래가고 김갑동이 변호사를 선임해 왔다. 그럼 변호사 주소까지 써가지고 이제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걸 간단히 특정해 주죠. 이건 변호사는 대리예요. 대리. 여러분들이 민법에서 대리 했었잖아요. 그죠? 임의대리예요. 임의대리. 당사자 의사에서 내 대신 재판해달라. 변호사. 그 다음에 피고도 최삼식 쓰고 그 다음에 한문 쓰고 좀 주민등록번호를 쓰고 그렇게 해서 이것도 주소 쓰고 이렇게 해서 이게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특정을 하는 거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해서, 보통 세 가지 요소를 특정한다 그랬죠. 한문,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건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고요. 여러분들은 어차피 변리사 시험 붙고, 여기 있는 분은 다 붙을 거니까, 붙고 나와서 또 이렇게 붙어가지고 또 저기 로스쿨 가는 분도 많단 말이에요. 제 제자 중에는. 그렇게 해가지고, 변리사도 하고, 변호사도 하고, 그래서 김현장 같은 데 취업해가지고 잘하고,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변리사만 또 최종 목표로 삼지 말고, 기회 되면 그래서 더 넓게 할 수도 있도록 해보시고 어쨌든 이것든 그러면 어쨌든 실무 나갈 거니까 이렇게 주민등록 한문 주민등록 주소를 써 특정을 해야 된다. 이거 상식적으로 알아두고요. 그 다음에 사건의 제목을 쓰죠. 대여금 청구의 소 이렇게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하고 이제 원고가 바라는 바를 쓴다고 그랬죠. 소장에다가 그게 청구 취지라고 그랬죠. 청구 취지는 원고가 바라는 바를 써요. 그래서 피고는 원고에게 3억 원을 지급하라.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가집행할 수 있다. 이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수험이랑은 좀 약간 무관한데 소송 비용은 항상 패소자가 부담하게 돼 있어요. 그럼 저기서 피고는 원고에 3억 지급하라는 원고가 전부 승소하고 피고가 졌잖아요. 그럼 비용은 피고가 내라는 거고 가집행은 1심 판결 가지고 임시적으로 집행할 수 있다는 거고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오늘 민사소송에 대해서.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까 말한 대로 그러면 왜 이런 청구를 하는지 청구 원인을 써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아까 청구원이 그 노트에 보면은 요건 사실이 3개. 자꾸 외우세요. 뭐뭐 있었어요. 노트에 3개. 소비대차 계약 체결 사실, 돈 준 사실, 이행기 도래 사실. 별게 아니더라도 이거 외우세요. 요건 지금 처음 나온 요건 사실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분명히 민법할 때 소비대차 대여금 그거 공부하지만 소비대차는 처음에 잘 안 나오니까 거의 공부 안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건 사실 말해보려면 못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처음 나온 거니까 3개 암기. 알았죠? 소비대차, 돈꿔준 사실, 이행기 도래 사실. 그죠? 왜냐면 이걸 알고 모르고가 나중에 가면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알았죠? 나올 때마다 해놓을 것. 그러면 그렇게 요건 사실을 쓰는데 여기서 그럼 요건 사실이 어떻게 나오느냐? 그럼 이제 청구원인의 원고는 2018년 7월 1일 피고에게 3억 원을 변제기 같은 해 9월 30일로 정하여 대여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기엔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2018년 7월 1일 원고 피고에서 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했죠. 그 다음에 4억 원을 줬죠. 두 번째.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변제기는 9월 30일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쭉 한 줄로 썼어도 여기 요건 사실이 3개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죠? 소비대차 계약 체결했죠. 분명히. 돈 3억 줬죠. 이행기 도래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쓰는 거예요. 요건 사실을 3개를. 그래가지고 근데 변제기일이 지나도 대법원 변제하지 않기에 3억을 지급 구하기 위해서 이 사건 청구 이런 것이다. 이렇게 쓰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건 사실을 딱 두고 그 다음에 이제 증거를 제출해야 돼요. 입증 방법. 증거. 그죠? 증거가 뭐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겠죠. 그러니까 요건 사실을 증명할, 그죠? 유형물을 제출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원고가 제출하는 문서를 가포증이라고 그래요. 가포증. 원고가 제출하는 걸 가포증이라고 한다. 조금 이따 보겠지만 피고가 제출하는 문서는 의로증이라고 그래요. 알았죠? 원고는 가포증, 피고는 의로증. 알았죠? 그래서 뭘 제출하겠어요? 차용증서를 제출하겠죠. 돈 꿔준 차용증. 그죠? 이렇게. 그 다음에 나머지는 소송진에 나중에 제출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밑에 이제 마지막으로 첨부 서류. 첨부 서류를 제출한다. 그 소장 부분, 소장 복사본이죠. 소장 부분은 또 제출하는데 왜 그러겠어요? 소장 원본은 누가 가져요? 판사가 갖고 부본은 피고한테 보내야죠. 그죠? 그러면은 저기 원고가 자기 거 하나 있고 판사 원본 하나 주고 저 피고한테 보낼 거 하나 주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장 부분은 피고 수만큼 피고가 만약 5명이다 그럼 부분은 몇 통 제출해야 돼요? 5통. 그죠? 그래서 그래야 5명한테 제출. 아주 간단하죠. 상식적으로 알아두죠. 상식적으로. 그 다음에 납부서. 이거는 돈, 인지. 법원에서 재판을 공짜로 안 해준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3억이면은 거기 인지 때 얼마를 내라 그래요. 그래서 붙여가지고 제출한단 말이에요. 법원에서 돈 받고 해주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변호사 선임했으면 소송위임장. 그죠? 소송위임장을 해서 이런 식으로 첨부 서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여기서 본 대로 그럼 이제 제출한 날짜 2019년 3월 19일 원고 소송대리인 이삼수 서울중앙지방 귀부중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제출을 하는 거죠. 소장을. 그렇죠? 이게 가장 기본 오늘 하는 것 중에 어쩌면 가장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소장 가지고 매일매일 연습할 거니까. 알았죠? 예. 소장 가지고 할 거니까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해서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피고가 그러면 이거 소장 부분을 받았을 거 아니야 아까 그죠? 소장 부분을 받았다 그러면 피고는 답변서 제출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두 번째가 나오는 게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해요. 답변서. 그 여러분들 실무 나가면요 원고가 제출하는 소장은 빨간색으로 돼 있고 저 겉에가 그리고 피고 제출한 답변서는 파란색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파란색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사건 번호가 붙었겠죠. 소장 부분 송달할 때. 그러면 이때 사건 번호도 간단하게 상식적으로요. 2019년 가합. 그러니까 가는 나는 다. 가는 1심이죠. 나는 2심이고 다는 3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대법원 판례 공부하면 전부 다로 돼 있을 거예요. 다. 그죠? 그리고 합의부는 합의라고 쓰고요. 단독 판사는 단이라고 써요. 가단, 가합. 알았죠? 그리고 그 재판부에 123번째 접수된 거예요. 알았죠? 그렇게 분석을 해놓고. 알았죠? 그래서 이제 사건의 제목은 대여금이었죠. 그 다음에 원고 김갑돈 최삼식, 그래서 최삼식이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삼수를 선임해서 이제 답변서를 제출하죠. 그래서 위 사건 가나요? 피고의 소송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답변한다. 그래서 청구 취지에 대한 답변. 여기서 청구 취지에서 피고 원고에게 3억을 지급하라 이렇게 돼 있죠. 그렇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원고를 패소시키면 원고를 패소시키고 피고를 승소시키는 판결은 뭐라 그랬어요? 청구 기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피고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을 구합니다. 그러면 피고는 뭐예요? 나를 승소시켜 주시오. 이런 말이랑 똑같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원고의 청구 기각을 한다.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러면 원고가 졌잖아요. 소송비용은 누가? 원고가 부담한다. 이렇게 되는 거야.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
이게 상식적으로 알아서 시험은 안 나오는데 오늘은 이렇게 서식에 익숙해지는데 주력을 하세요. 알았죠? 이렇게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원고를 패소시키고 피고를 승소시켜 주셔 이런 판결을 구합니다. 이렇게 하겠죠. 그죠? 이렇게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청구 원인에 대한 답변. 청구 원인에 대한 답변. 그럼 청구 원인에서 원고는 이제 2018년 7월 1일 피고한테 3억을 꿔줬다고 그러는데 피고는 원고로부터 원고 주장 일시에 원고 주장의 금원을 대여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이러는 거죠. 그래서 뭐 처와 금전거래한 것은 사실로 보이나 그 금전거래는 피고 의사 무관에게 가사 일상가사도 아닙니다. 뭐 이렇게 해서 이거는 뭐 논의로 하고 어쨌든 이렇게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전을 대여받은 사실이 없다. 안 꿨다는 뜻이잖아요. 안 꿨다. 그죠? 안 꿨다. 나는 돈을 꾼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렇게 안 꿨다라는 거를 우리 법률적으로 부인이라고 그래요. 부인. 뭐 여러분도 상식적으로도 안 꿨다 부인 맞지 뭐 이렇게 그죠? 부인. 그래서 부인의 답변서라고 그래요. 부인.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보면 부인의 답변서 해가지고 이걸 제출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019년 5월 9일 피고 소송된 김삼수 서울 중앙지방법원 제3민사부 그러니까 제3민사부로 배당이 됐겠죠. 이 사건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해가지고 소장하고 답변서 요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보면은 그 다음 여러분 노트 다음 페이지로 가세요. 그럼 이제 두 번째 답변서 이제 답변서가 두 개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앞에 답변서는 아까 안 꿨습니다 그랬잖아요. 그거는 부인의 답변서예요. 부인. 근데 요거는 여러분 어떻게 저기 하는 거냐면 예, 해가지고 답변서 두 번째 답변서 그럼 두 번째 답변서 똑같이 사건 번호 대여금 원고표 저까지 다 똑같고 청구 취지의 답변도 청구 기간을 구합니다. 이것도 똑같은데 청구 원인에 대한 답변이 달라져요. 여기서 이것도 요걸 연습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뭐냐면 여기서 봐보세요. 피고가 원고로부터 2018년 7월 1일 3억 원을 변제에 같은 해 9일로 차용한 사실 이를 인정합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것을 법률적으로 뭐라고 그러죠? 자백이라. 이건 알잖아요. 자백. 이건 자백을 한 거예요. 자백. 자백을 했다. 자백을 했어요. 그러나 두 번째. 그러나 피고는 원고와 변제기 후인 2018년 12월 22일 대여 금액을 2억 8천으로 감액하기로 합의했다. 그죠? 감액하기로 합의했어요. 그러면은 이 말은 뭐예요? 3억 원에서 2억 8천으로 감액했다. 그럼 민법적으로 뭐예요? 이거는 2천만 원을 뭐 해줬어요? 면제해줬죠, 면제. 그러니까 이렇게 뭐 사실적인 표현이 나오면 우리는 민법적으로 이렇게 법률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딱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2천 면제구나. 그래서 이렇게 살짝 써놓으면 될 것이고, 그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2019년 1월 19일 날 위 2억 8천을 모두 지급했다. 그럼 이건 민법적으로 뭐예요? 돈 다 갚았다. 그걸 뭐라 그래요? 변제라고 그러죠, 변제. 그래서 변제했습니다. 이렇게. 이거는 변제. 그죠? 이렇게요. 자백 플러스 면제나 변제. 이렇게 하는 거. 그죠? 이런 거는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안 껐다고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껐는데 갚았다. 그러는 걸 항변이라고 그래요. 항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았죠? 이제 항변이라고 한다. 그렇죠? 그래서 안 껐다는 부인. 껐다. 그러나 갚았다. 이거는 항변. 이제 무지하게 많이 하게 될 거예요. 이제 알았죠? 오늘 가장 기초만 하는 거야. 기초만. 그래서 영어에서 A, B, C, D 배운다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하나씩 해두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피고가 제출하는 걸 의로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피고가 제출하는 증거를 의로증이라고 한다. 그죠? 그러면 요 합의서를 제출했어요. 첫 번째. 이거는 뭐냐면 면제. 그죠? 2억 8천으로 감액하기로 합의했으니까 합의서를 제출했겠죠. 그죠? 그 다음에 1억 8천을 지급, 변제했죠? 변제 영수증 제출하겠죠. 영수증. 그죠? 그랬죠? 그래서 다시 저렇게 원고가 제출하는 거를 갑포증. 그죠? 피고가 제출하는 것은 의로증이라고 한다. 알았죠? 그렇게 해서 이런 거를 갚았다, 아니 껐다, 그러나 갚았다 이런 거는 항변이라고 한다. 알았죠? 항변. 이렇게 해서 준비해놓고 나머지 날짜하고 이건 똑같고요. 그죠? 그래서 앞에 그 앞 페이지의 답변서는 부인의 답변서고 두 번째 답변서는 항변의 답변서예요. 항변의 답변서. 알았죠?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답변서를 보면 여기죠? 세 번째. 그러면은 사건 번호 쓰고 원고, 피고 다 똑같아요. 그럼 청구 취지의 답변. 여기서 차이가 나는데 뭐냐? 여기서는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이거요.
그럼 소를 각하한다는 뜻은 소가 적법하다는 거예요, 부적법하다는 거예요. 아까 위 단계는 부적법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본안 전, 그죠? 그래서 이거는 부적법하다 이러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소가 부적법하니까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알았죠? 부적법. 그러면 청구 원인에서 뭐라고 주장하느냐? 그럼 청구 원인에서 이 사건 소는 소송 요건 중 당사자 능력이 이거 없다 그래야 되겠네. 당사자 능력이 없습니다. 중복 소재는 아직 모를 테니까 당사자 능력이 뭐라고 그랬죠? 아까 권리 능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권리 능력, 죽은 사람이 죽은 사람한테 소를 제기해서 부적법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으로 각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그렇게 해가지고 중복 소재는 나중에 하고 이건 아직 모를 테니까 이거 권리 능력 없는 건 알겠죠? 권리 능력 없으면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재판해? 그러니까 각하당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한 증거, 마찬가지 의료증을 제출하는데 재적 등본을 보면은 여기서 사람이 사망이 증명이 된단 말이에요. 사망의 일시가 나오니까 이렇게 제출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소를 부적법하다고 소를 각하하는 거, 부적법하다고 소를 각하해달라는 항변, 요거는 본안 전 항변이라고 그래요. 본안 들어가기 전에 부적법 각하해달라는 항변이라고 해서 본안 전 항변이라고 그래요. 용어 정리하고요. 그렇게 하고 그러면 우리 여기서요. 여기서 보면 여기서도 항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여기서도 항변. 그러면은 이때 돈을 꿨지만 갚았다. 그러면 소각하를 당하겠어요. 그게 입증되면 소각하겠어요. 청구 기각이겠어요. 청구 기각당하겠죠. 그죠? 원고가 질 거 아니에요. 돈을 꿔줬는데 받았으면.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본안전 판단이겠어요. 본안에 들어가서 판단하겠어요. 본안에 들어가서 판단하겠죠? 그래가지고 저런 항변은 뭐냐? 이런 거를 본안의 항변이라고 그래요. 본안에 들어가서 항변한다고 그래서 본안의 항변. 그랬죠? 이거는 껐다. 그러나 면제나 변제받았다. 그건 본안의 항변. 본안에 들어가서 하는 항변이고 얘는 본안전에 들어가기 전에 빨리 소를 각하해 주셔야 하니까 본안 전 항변이고. 예, 용어 대충 이해되겠죠? 이렇게 해서. 나머지 양식은 똑같고. 그 다음은 이런 걸 기초로 해서 이제 다음 페이지를 넘어가 보면 예, 이제 준비서면이라는 걸 제출해요. 준비서면. 그러니까 원고가 소장 제출하고 피고가 답변서 제출하고 그럼 이제 판사가 받고 그 다음부터 제출하는 서식은 준비서면이라는 용어를 써요. 준비서면이라는 용어를 쓴다. 알았죠? 그래서 여기서 본 대로 준비서면. 그래서 사건 번호 원고 피고 이건 원고의 소송 대리인이 제출해요. 그리고 이 쓰는 거는 양식이 별로 없어요. 이렇게 여기 양식이 없고 그 다음에 입증 방법으로서 가포증들을 계속 제출하죠. 그래서 저 가포증은 문서인데 저도 한 막 200호증까지 제출한 적이 있어요. 막 그냥 문서 다 때려놓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입증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받았다. 그럼 피고도 가만히 안 있겠죠. 그러면 준비서면하고 이제 피고도 사건 피고에서 피고 소송 대리는 다음과 같이 변론합니다. 그래서 쭉 써서 반박을 하죠. 그 다음에 여기도 의료증을 제출해서 이제 반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준비서면은 그래서 우리 수험적으로는 시험엔 잘 안 나와요. 이게 특별히 문제되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상식적으로만 알아놓는다. 민사소송법 상식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 페이지를 갑시다. 그 다음 페이지로 나오면 이제 여기서 판결문이 나와요. 판결. 그럼 이제 오히려 소장보다 판결이 시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민사소송법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기판력이라는 걸 하거든요. 민법 할 때 대충 들었죠. 기판력이 뭐다 뭐. 근데 그러려면 판결문을 잘 알아야 돼요. 판결문에서 어디가 기판력이 생기고 어디가 안 생기고 이런 걸 잘 알려면 이 양식을 확실하게 알아야 돼. 그죠? 그래서 판결문에서 첫 번째에서 보면은 여기요. 그럼 이제 아까 제3민사부라고 그랬잖아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그럼 사건 번호 쓰고 원고 김갑동 주소 쓰고 소송대리인 쓰고 최삼식도 주소 쓰고 소송대리인 쓰고 변론 종결일. 이것도 중요해요. 재판이 끝난 날짜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여러분들도 민법 공부할 때 뭐 기준 시점 할 때 사실심 변론 종결시다 뭐 이런 거 많이 들었죠. 그러니까 소송에서는 민사소송에서는 모든 기준 시점이 그러니까 청구권이 있냐 없냐 판단, 소송 요건이 있냐 없냐 판단을 전부 변종시를 기준으로 해요. 그래서 이거는 기준 시점이에요. 민사소송의 다 기준 시점. 그러니까 중요해요. 알았죠? 사례 나왔을 때도 변종시를 잘 찾아야 돼. 몇 월 며칠 날 변론이 종결됐는지. 알았죠? 그렇게 하고 주문이라는 게 나와요. 주문은 아까 원고와 청구 취지에다가 얼마를 달라 이랬잖아요. 그거에 대한 응답으로 법원에서는 주문이라는 용어를 써요. 주문. 그래가지고 여기서 보면 주문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지금 청구 취지에서 아까 뭐라고 그랬죠?
청구 취지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억 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구했잖아요. 근데 법원이 뭐라고 그랬냐면 피고는 원고에게 3억 원을 지급하라 내려줬어요. 그렇게 됐으면은 원고는 전부 승소했죠. 청구를 3억 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3억 을 지급하라 그랬으니까 이건 전부 승소한 거예요. 전부 승소. 전부 승소했다. 그죠? 이렇게 전부 승소한 판결을 법률적으로 어떤 용어를 쓴다고 그랬어요? 청구 인용이라고 그랬죠. 청구 인용. 청구 인용 판결을 쓴다. 이렇게. 이런 걸 청구 인용 판결이라고 그래요. 그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거기 이제 두 번째로는, 그러면은, 아까, 그럼 왜 청구를 인용시켜줬느냐? 이유를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이유. 그죠? 이 이유는 청구 원인에 대한 답변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청구 원인. 원고가 요건 사실을 쭉 썼잖아요. 그죠? 청구 원인. 청구 원인에 대해서 이유를 쓰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어떻게 쓰냐면, 갑제 1호증, 2호증의 기재와 문서고요. 증인 최삼룡의 증언. 변론의 전체 취지. 변론의 전체 취지는 판사의 느끼는 감이요, 감. 그러니까는 느낌이라고 합시다, 느낌. 그러니까 판사가 재판을 하면서 원고도 말하고 피고도 막 말하는데, 아, 얘는 거짓말 하는 것 같고, 쟤는 뭐 좀 정직한 것 같고, 막 이런 느낌을 받잖아요. 그런 느낌, 감. 이렇게 감이라고 합시다. 보통 학자들이 감이라고. 이런 걸 가지고, 그죠? 요거 세 개. 문서와 증언과 변론의 전체인데, 느꼈을 때, 보면은 은고는 피고에게 7월 1일 3억 원을 변제해 같은 해 9월 30일로 정하여 대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죠? 다른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3억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원고는 피고에 대해 이 사건 청구를 이유 있어 인용과 주문같이 판결한다. 이런 식으로 쓰는데 외울 필요는 없고요. 판결문 자체는 저기 나오는 건 아니니까 이렇게요. 그래서 이렇게 주문하고 이유가 나온다. 주문하고 이유. 그럼 이게 이제 우리 이제 앞으로 민사소송법에서의 주문과 이유를 왜 논의를 하는지, 왜 논의를 하냐면 나중에 제일 중요한 기판력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좀 저긴데 이 주문 판단이에요. 여기 주문, 여기 이거를 전부 승소는 좀 지워버립시다. 여기는 약간 여기 주문 판단에만 일단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 주문 판단에만 기판력이 발생을 해요. 기판력이 발생한다. 알았죠? 그래서 이유증 판단에는 기판력이 발생을 하질 않아요.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해요. 알았죠? 주문 판단에만 기판력이 생긴다. 이제 수험적으로는요. 수험적으로 여기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그래서 주문과 이유를 그냥 대충 이런 게 주문이고 이런 게 이유구나. 눈도장만 찍어놓으면 될 거고. 알았죠? 그래서 판결 주문, 판결 이유. 그죠? 나머지 날짜는 여러분들 보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럼 아까 보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냐? 똑같이 판결 사건 원고 피고 나왔죠? 변론 종결이 똑같고 주문에서 뭐가 나왔냐?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이렇게 해서 원고가 졌어요, 이겼어요? 이런 판결 났다는 것은 원고가 진 거죠, 그죠? 원고가 패소예요, 원고 패소. 원고 패소. 그래서 청구 취지에서 피고는 3억을 지급을 구했는데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는 거 원고 패소됐어요, 그죠? 패소됐다. 이렇게 돼가지고 그렇다면은 마찬가지로 여기 이유에서 보면 원고는 2018년 7월 피고가 3억을 변제 같은 정황 주장 하나 대여했다고 주장하지만 부합하는 문서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해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래서 진 거예요. 그죠? 이렇게 된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주문에만 기판력이 발생을 하고 여기 이유중 판단에는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만 일단 체크해 놓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질문을 많이 하는데 여기서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렇게 청구 기각을 딱 썼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는 원고 승소 판결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안 하고 청구를 인용한다 안 하고 3억을 지급하라 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지급 명령을 내려줬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생각해세요. 주문의 청구 인용이라는 거는 쓰질 않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피고 원고에 3억을 지급하라. 뭐 X 건물이 인도하라. Y 토지를 인도하라. 이런 식으로 구체적 이행 명령을 내려줘. 왜 그러겠어요? 청구 인용 판결은 강제 집행을 하기 위해서 그러는 강제죠. 근데 예를 들어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어떻게 강제 집행을 해요? 그건 내용을 알아야 강제 집행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니까는 청구 인용은 주문에 안 써요. 거기는 구체적 이행 명령을 쓴다. 피고 원고에 3억을 지급하라. 건물 인도하라. 토지를 이렇게 알았죠? 근데 청구 기각은 강제 집행해요, 못 해요? 원고 패소는 강제 집행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간단하게 그냥 청구를 기각한다. 알았죠? 상식적으로 오늘 민사법 지식을 확실하게 체크를 해보세요. 알았죠? 이렇게. 예, 이유 알겠죠? 이 정도만 기초 개념 잡고
계속 얘기하지만 오늘은 영어 ABCD 그걸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마지막 판결문. 그럼 여기서는 의 판결문의 의미는 뭐냐? 의의는 쭉 보면 저기서 판결, 원고, 피고, 주문까지 갔는데 주문에서 뭐를 했냐? 부적법 소를 각하해버리는 거야. 소각하. 이거. 그죠? 소각하. 그냥 부적법 하면 소를 각하해버린다고 그랬잖아요. 본안 전에. 그죠? 이렇게 한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아까 본 대로 그 이유에서는, 여기서 본 대로요. 여기서는 이유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이 사건 소는 당사자 능력이 없는 자, 죽은 사람이죠. 제기한 거로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 각하한다라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확정되면 주문 판단에만 기판력이 발생하고 이유증 판단에는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입체적으로, 알았죠? 여러분들이 입체적으로 이 정도만 알고 있을 수 있도록 해보세요. 오늘 제일 중요한 거 소장 형식, 답변서 형식, 판결문 형식. 준비서면은 잘 몰라도 되고 중간에 그런 게 있다는 것만 알면 되고요. 예, 그래서 이 정도 해서 민사소송 서식 이 정도로 해서 1교시는 요까지 해서 마무리하고요. 10분 쉬고 이제 다시 진행을 하도록 하겠어요.